So the president, again, has made it quite clear that he's open to a deal with China, bu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ben los países de Latinoamérica tener que elegir entre los Estados Unidos o China? Well, maybe in a certain way. I saw what Panama did. Maybe they should do that.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부분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세계 경제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기다린다는데 전화벨은 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를 향해서 험한 말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이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특파원을 지낸 SBS 이현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로 엔비디아 중국 수출용 AI 칩을 금수 조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군요. 네. 실제로 엔비디아에도 큰 손해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1분기에만 약 한 8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원래 만들고 있는 AI 칩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사양이 높은 제품은 중국에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을 좀 제한을 둬서 그 그레이드를 좀 떨어뜨린 제품을 이제 H20이라는 모델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그 제품마저도 사실상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뭐 정확히 말하자면 허락받고 해라는 건데 그 허락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방침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통제를 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미 맺어놓은 계약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액이 1분기에만 우리 돈으로 8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영향으로 지수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예, 아무래도 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여파,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미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So, unemployment is likely to go up as the economy slows in all likelihood, and inflation is likely to go up as tariffs find their way, and some part of those tariffs come to be paid by the public. Some people believe the Fed will intervene if the stock market plummets, the so-called Fed put. Are they correct? I'm going to say no with an explanation. So what I think is going on in markets is markets are processing what's going on. And, you know, it's really the policies, particularly the trade policy. And really the question is, where's that going to come in? Where's that going to land? And we don't know that yet. 네, 자, 이 파월 의장이 점잖게 돌려서 얘기합니다만 결론을 얘기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수 때문에 미국 경제가 부담이 지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인정을 했고요. 네. 자, 그렇더라도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진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말을 길게 했는데 네. 결국 우리가 흔히 보는 시사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물가는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는 안 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됐다. 그 이유는 관세를 너무 급격하게 과격하게 올렸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간밤에 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2% 이상, 네. 나스닥은 3% 이상 떨어진 겁니다. 원래 경제가 침체가 되면 미국의 연준은 달러 돈줄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관세로 이미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 경제가 침체라더라도 연준이 돈줄을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가들은 이게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뉴욕 증시에서 많이 내다 판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뭐 연준 의장도 관세 정책이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
뭐 누군들 그 전망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국제 금값이 펄펄 날고 있군요. 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럴 때는 금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럴 경우에 네. 미국 국채로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아무래도 환금성이 좋고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할 때도 보통 미국 국채를 담보, 뭐 증거금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베이스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해서 투자를 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믿을 것은 금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퍼졌고 그래서 국제 금값이 온스당 한때 3,350달러를 넘어섰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각국이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반영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꼼짝 않는 중국을 관세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더 험악한 아이디어도 나오더군요. 아예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의회에 있는 그 초당적인 자문기구의 그 분석에 따르면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 그 286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숫자가 나온 뒤에 조금 더 늘어서 이제 300개쯤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을 시키자라는 얘기도 지금 미국 정부 안팎에서 대중 압박 카드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최근 이 관세 전쟁 국면에서 이제 미국 정부의 전면에 나서 있는 강요가 베센트 재무장관인데 9일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 얘기가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중에 릭 스콧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증시에서 요구하는 투명성과 또 공시 같은 그런 그 규정들을 그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제대로 철저히 지키는지 엄격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퇴출 대상을 또 뽑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절차를 다 밟으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이 그 퇴출을 다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면 많은 중국 기업들을 한꺼번에 뉴욕 증시에서 몰아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도 가끔 한국 증시에서 겪어봐서 알지만 상장 폐지 종목이 나오면 그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가들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증시에 올라 있는 중국 주식은 미국 투자가들도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획이 현실화가 될 조짐이 나오면 투매 금액이 8천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미국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별로 좋지 않은 불안한 전망들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게다가 이 중국과 교역을 끊으면 관세 깎아주겠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한테 제안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나 이제 몇 가지 매체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관세를 세게 질러놓고 중국이 머리 숙이고 협상하러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안에서 비밀리에 검토했던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에게 너희 관세율은 좀 깎아줄 테니까 중국과 거래를 끊어라. 완전히 끊지 못하겠으면 중국 상품이 너희 나라를 거쳐서 마치 너희 나라 상품인 양 미국으로 오는 걸 막아라. 그래서 원산지 그 규정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라. 이런 요구들을 지금 내걸고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에 나서서 지금 그 여러 협상 대상국의 의향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中方的立场一直很明确，关税战、贸易战没有赢家，中方不愿打，但也不怕打。如果美方真的想通过对话谈判解决问题，就应该停止极限施压那一套，停止威胁讹诈。 네,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저는 코멘트 정말 좀 단호하게 들리는군요. 중국도 맞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보잉 747 이런 여객기 사지 않겠다 이런 조치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반도체를 가지고 장군을 하니까 네. 이제 중국은 보잉 항공기를 가지고 멍군을 한 양상인데요. 사실 보잉의 여객기라는 것은 그 돌이켜 보시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와서 첫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의 성의 표시하기 위해서 미국 상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꼽혀왔던 것이 보잉 항공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고 그거를 이미 계약된 것도 인도를 안 받겠다라고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자국의 항공사들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제조업이 많이 쇠퇴를 했지만 그래도 미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공기 제작입니다. 그런데 보잉은 사실 그동안의 안전 문제로 이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그렇죠. 빠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국이 한 번 더 그 목을 죄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중국의 남방항공과 샤먼항공에 보잉 737 맥스 10대가 원래 인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일단 지금 홀드를 시킨 거예요. 중국이 뭐 인구도 많고 워낙 그 중국 내부적으로도 항공 수요가 많다 보니까 향후 20년간 국제 그 항공기 수요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중국에서 미국 항공기를 안 사겠다 그러면 미국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너희만 그 시장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 위협을 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은 사실 뭐 특별할 게 없는 나라다. 그냥 거기가 규모가 커서 그런 거고 그런데 중국의 산업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돈을 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중국을 꺾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걸 지금 그대로 돌려준 거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비행기 수요는 유럽의 에어버스라는 훌륭한 대안이 또 있고 네. 자기네들 이 여객기를 이미 개발했어요. 네, 자국이 개발한 시험 비행했는데 중국 국내에서는 이미 아마 투입이 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별로 아쉬울 것 없이 보잉사 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심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전화하는 대신에 동남아를 순방하고 있군요. 네, 14일에서 18일까지 네. 지금 그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그 대상 국가가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세 나라는 그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그 상호관세율을 맞았습니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말레이시아 24%인데 이 나라들은 중국 기업들이 그 중국에 가해지는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먼저 진출한 나라들이기도 하고 또는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네. 지금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진출해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나라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생긴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서 쭉 한번 돌면서 미국에 맞서는 그 연대를 결성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기고를 베트남 매체에 했습니다.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그다음에 중국과 베트남은 운명 공동체다. 홍색 유전자를 같이 계승한 사이다. 홍색 유전자는 이제 국가죠. 공산당 이념을 같이 네. 계승한 나라니까 우리 손잡고 미국에 맞서서 잘 싸워보자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한 거고 중국과 베트남의 양국의 산업 공급망 협력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네. 그래야 미국의 관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런 나라들도 입장이 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관세 문제만 보면 미국을 상대로 지금 중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긴 한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로막히면 사실은 이런 나라들의 시장으로 중국의 저가 상품이 밀려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 자국의 산업이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지금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국이 또 SNS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틱톡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가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제조업 그래 니들이 직접 해보겠다고 한번 해봐라는 뜻으로 이제 AI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그 몸집이 크고 동작이 느린 그 미국인이 공장에서 이제 그 섬유 봉제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싸게 사다 쓰던 봉제죠. 예, 그거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AI로 만든 거죠. 네. 지금 배경에 이제 중국풍의 음악이 살짝 깔려 있는데
처음에 틱톡에 아마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계정에서 저런 이제 영상들을 만들었고 저게 이제 그 트위터, X를 통해서도 퍼지고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뭐 전 세계 매체들이 지금 인용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영상들의 이제 그 일단은 저런 것으로 퍼지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런 인물들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들도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이폰 공장에서 그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AI로 가짜로 만든 영상인데 지금 보면 그 팀 쿡 그 애플 CEO한테 트럼프가 야단 맞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런 영상들에 같이 나오는 일론 머스크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스크는 해외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세에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워낙 트럼프의 의제를 앞장서서 그 주장하는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관세 관련 조롱 영상물에도 머스크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기는 아마 베트남이 아닌가 싶은데 수소알 까는 장면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저런 영상들이 지금 퍼지고 있고 저게 이제 미국 내에서 이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잘못돼 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나이키를 사고 싶은 거지 공장에서 자기가 직접 나이키 만들고 싶은 사람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영상이다. 그러지 말아라. 미국은 사실 제조업으로 일어난 나라고 지금 뭐 물건 사서 쓰는 소비자들 대부분 제조업 공장을 다니는 부모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어난 사람들이다. 왜 그걸 비하하느냐. 이제 이렇게 또 여론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혀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물밑에서는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쏟아내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핀포인트로 대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이 지나치게 나빠지는 것을 그 방어하는 한편으로 물밑에서는 또 협상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그 중국 그 당국의 속내를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자, 협상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라고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는 일단은 미국이 감정이 섞인 대중 비방을 좀 자제해라. 뭐 그런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무역에서 관세 좀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을 꺾어버리고 봉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접근을 하면 우리가 협상이 되겠느냐. 그런 정책을 폐기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기 들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일단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그 최정상에서 나서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협상 대표를 내보낼 테니 너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책임 있는 말을 할 사람을 지정을 해라. 뭐 이런 입장을 넌지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